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림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전 얼마 전 4년 동안 살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죠. 남편이며 시댁 식구며 모두 이혼한 신우의 아이를 저보고 키우라며 떠넘기려 했던 겁니다. 그것도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신우의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의 남편까지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신우는 자기 아이를 저에게 떠넘기고 멀리 도망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우의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자 남편 놈은 기어이 제가 참을 수 없는 엄청난 짓까지 저질러 버렸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런 남편 놈과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이며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며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가정적이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시어머니도 신우도 저에게 특별하진 않지만 큰 시집살이 시키지 않고 잘해주는 편이었고요. 게다가 신우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뜻하지 않은 이유로 남편이며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혼생활을 어느 정도 즐기고 나서 아이를 가질 계획이어서 처음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낳아서 길러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남편이며 저며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건강한 부부도 아이를 갖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있는지라 남편이며 저며 조금씩 초조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줬던 남편이며 시모며 저를 대하는 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평소 전혀 저에게 그런 걸 묻지 않던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노골적으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왔던 겁니다. 그날은 제가 마트에 다녀와 장을 본 걸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던 겁니다. 시연아, 나다.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집에는 별일 없으신 거죠?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나도 이런 걸 물어보고 싶지는 않은데 너희 아직 소식은 없는 거냐? 아, 어머니, 저희 아이 소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저랑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 결혼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손주 하나 보는 게 이렇게 힘들어?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건지 재수가 없으려니까. 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혼잣말 좀 한 거니 신경 쓰지 마라. 그때 시어머니의 지나친 말에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이고 당신 손주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잠깐 말실수를 하신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아닌 척하며 노골적으로 저와 남편을 차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랜만에 시댁의 남편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점심 식사 자리에서 유치하게 음식 가지고 시어머니께서 차별을 했던 거죠. 맛있는 음식에는 제가 손도 못 대게 하고 남편만 챙겨줬던 거예요. 엄마, 오늘은 소불
소불고기 간이 잘 밴 게 아주 맛있네. 내 입맛에 딱이야. 그래? 안 그래도 엄마가 우리 아들이 소불고기 많이 좋아해서 잔뜩 해놨는데 마침 잘 됐네.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먹어. 그리고 시연이 너는 고기 먹지 말고 채소가 여자 몸에 좋다니까 여기 김치랑 나물들로 챙겨 먹고 네가 건강해야 빨리 아이도 들어설 거 아니냐? 아, 네. 어머니 그럴게요. 아이가 없는 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꼭 제 탓이라는 이유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마음이 상하고 말았죠. 게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저를 보며 신경도 쓰지 않는 남편 모습에 섭섭하기도 했고요. 예전엔 저에게 조금만 시어머니가 섭섭하게 해도 난리를 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와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시모며 신우까지 진짜 본색을 알게 된 것은 신우가 시매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혼한 신우와 전 시매부 사이에 2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혼자 아이를 돌보기 귀찮아진 것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저에게 조카를 떠넘기려 했던 거죠.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 저에게 하는 행동이 아주 황당했거든요. 언니, 우리 동은이 웃는 것 좀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러네요. 정말 예쁘네요. 언니도 빨리 우리 동은이처럼 예쁜 아기 하나 낳아야 할 텐데. 그런데 언니, 언니가 지금 우리 동은이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제가요? 아예 앉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 볼까요? 신우가 평소 저에게 별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의아하긴 했지만 조카를 한번 안아보라는 신우의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조카를 안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우의 권유에 조카를 안자마자 신우와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어처구니 없는 거였죠. 어머, 우리 아들 아는 모습이 언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누가 보면 모자 사이인 줄 알겠어요. 아주 딱이네. 엄마, 언니랑 우리 동훈이랑 친 모자 사이 갖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우리 동훈이 언니가 키워도 되겠다. 안 그래, 엄마? 응? 세상에, 정말 그러네. 우리 딸보다 시연이 네가 더 우리 손자 엄마 같고 잘 어울린다. 정말 둘이 너무 보기 좋네. 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 언니가 키우실래요? 제가 우리 동훈이 언니한테 줄게요. 사실 남편이랑 살 때는 같이 아이도 공동육아도 해주고 해서 편했었는데 혼자 키우려니까 영 힘들어서요. 언니가 우리 동훈이 좀 키워주세요. 네? 아가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왜 아가씨 아이를 키워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죠. 설마 아가씨 이혼했다고 무책임하게 동훈이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는 아니죠? 네? 설마요. 저도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모두 웃자고 해본 농담이고요. 그래 시연아. 그냥 네 신우가 웃자고 한 말인데 뭘 그렇게 정색하며 받아들이니? 친정해라. 그런 건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갑자기 자기 자식을 저보고 키우라는 신우의 말에 저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죠. 하지만 신우가 농담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무리 아이가 키우기 힘들다고 그래도 신우도 엄마인데 제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자기 아이를 저에게 맡기려 한 행동이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며 신우가 집안의 중요한 문제로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주말에 다시금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저희 남편까지 합심해서 나섰던 겁니다. 언니, 정말로 우리 아들 언니가 키우실 마음 없으세요? 언니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어 했는데 아직 아이도 없고 힘들게 10달 동안 임신해서 자식 낳는 것보다 이미 낳은 저희 아들 키우는 게 훨씬 편하고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언니 생각해서 우리 동훈이 언니가 키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 시연아. 내 생각에도 니들 부부 아직 아이 없는 거 보면 앞으로 생기기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외손자 너희가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면 좋을 것 같구나. 나도 우리 손자 자주 보러 오면서 너희들 애 키우는 거 도와줄게. 그래요, 언니. 저도 가끔 와서 우리 아들 잘 크는지도 보고 언니가 우리 아들 키우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언니가 우리 아들 친자식처럼 잘 키워주면 우리 아들이 커서 고맙다며 언니한테 효도하며 살지. 그러자 여보. 내 동생 혼자 고생하며 아이 키우는 거 내가 더는 불쌍해서 못 보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키워줘. 당신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세 사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겠는데요.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제가 왜 고생하면서 남의 자식을 키워야 하는데요? 지금 말로는 어머님의 아가씨며 아이 키우는 거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저한테 전부 떠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거지 남의 자식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은 게 절대 아니라고요.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평생 아이 없이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아무리 이혼했어도 동훈이가 아가씨 자식이면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엄마식이나 된 사람이 자기가 직접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키우기 싫다고 남한테 맡긴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너는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혼자서 고생하며 키우는 네 신우나 아빠 없이 크는 우리 손자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이혼까지 해서 혼자 고생하는 네 신우 보면서도 너 혼자만 편하면 된다는 거냐? 니들은 부부가 같이 살겠다. 딱 엄마 아빠 노릇하면서 키워주면 좋겠구만.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 쉬운 일 하나 못 해준다는 건데. 이혼한 불쌍한 네 신우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그렇게 애 키우는 게 별거 아니면 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아가씨 아이 키우시면 되겠네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가씨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뭐야? 오냐? 네가 정 원하면 가주마. 그런데 오늘은 내가 그냥 간다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외손자 키우겠다고 하는 게 좋을 거다. 나도 그냥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거든. 내 말 잘 새겨듣는 게 좋을 거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놈과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저에게 어린 시조카를 키우라며 터무니없는 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랑 신우도 문제지만 저희 가정을 지키며 제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까지 자기 동생이라고 이혼한 신우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으니까요. 제 인생을 더 허비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해 연락하며 신우의 아이를 키우라고 괴롭히며 협박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건 생각해 봤냐? 우리 외손자 네가 키우는 일 말이다. 어머니, 그때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아가씨 자식 키울 생각 전혀 없다고요. 너 정말 이럴 거니? 너는 저렇게 젊어서 아이 때문에 팔목 잡혀서 사는 네 신우가 정말 불쌍하지도 않은 거야? 평생 혼자 고생하면서 살아야 네 직성이 풀리겠냐고. 아유, 불쌍한 내 딸. 우리 딸 잘못되면 전부 네 탓이다. 어머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자식 낳은 것도 이혼한 것도 전부 아가씨 선택이니 모든 건 스스로 선택한 아가씨 탓이죠. 그리고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자꾸 제 탓을 하며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저는요. 저도 우리 부모님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딸인데 그런 우리 부모님께 소중한 딸인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아가씨가 난 남의 자식을 고생하며 키워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가씨가 애도 아니고 성인이면 본인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아가씨 아이 못 키우니까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 있어도 죄업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네 시어미한테 말 한마디를 안 주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감히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먹고 사는 식충이 주제. 그동안 아이 못 낳는 것도 참아주고 좋게 봐줬더니 이게 이제 막 키워오르려고 하네? 어머니, 제가 언제 집에서 놀고 먹었다고 그러세요? 저 집에서 남편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살림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없는 게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우리 외손자 돌보기 싫다고 감히 남의 멀쩡한 아들을 아이도 못 가지는 하자품으로 만들려고 하네? 너 어디 두고 보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네가 우리 손자 키울 수밖에 없게 될 테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 네가 전부 자처한 거니까 내 원망은 말아라. 그래서 저도 그때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이미 저는 남편 놈과 이혼할 생각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은 어머니가 자처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돼 정말로 시어머니며 신우며 아주 제대로 된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신우가 아이를 저와 남편에게 떠맡길 작정으로 아예 미국으로 도망쳐버렸던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비행기를 타고요. 신우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저에게 문자 하나만 달랑 남기고 떠나버렸던 거죠. 언니, 앞으로 우리 동훈이 잘 부탁해요. 엄마가 저 살 집이랑 비행기표 구해줘서 미국으로 유학 가요. 오빠도 저희 아들 맡아서 언니랑 잘 키워주겠다고 아무 걱정 말고 가라고 했고요. 제가 아무리 제 아이 키워달라고 언니한테 부탁해도 언니가 싫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이렇게 오빠한테 부탁해서 아이 맡기고 언니가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는 수밖에. 그리고 사실 제가 미국에 가서 사는 로망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미국 가서 새 출발하려고요. 가서 멋진 왕자님 같은 남자 만나서 다시 재혼도 하고요. 재혼해서 낳는 아이는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잘 키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제 인생을 위해 희생 좀 해주세요. 어차피 언니 아이도 못 낳고 우리 동훈이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면 언니도 좋잖아요. 저 아마 미국 가면 적어도 4, 5년은 한국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니까 나중에 제가 멋진 남자 만나서 한국에 들어갈 때 다시 만나요? 그때쯤이면 우리 동훈이도 훌쩍 커져 있겠네. 저 잊지 않게 저희 아이한테 제 사진 자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언니, 제가 안 보고 있다고 우리 아이 괴롭히고 구박할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가는 제가 언니 아동학대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언니,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저는 시어머니며 신우 남편에 대한 분노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멋대로 저에게 조카를 맡길 결정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남편놈은 기어이 저희 반대에도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맡겼던 조카를 아기띠까지 해서 안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조카 짐까지 잔뜩 들고서요. 당신, 내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 당장 시어머니한테 돌려주고 오지 못하겠어? 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넌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내 동생도 한국 떠나고 우리 조카 엄마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어린아이를 지금 어디로 보내라는 거야? 설마 지금 늙은 우리 엄마 보고 힘들게 아이 키우라고 하는 건 아니지? 집에서 살림하면서 좀 키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너 불임이고 아이도 못 낳는데 공짜로 아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이랑 이혼하고
불쌍한 내 동생 새 출발 좀 하게 당신이 좀 도와주라고. 불쌍? 그렇게 네 조카가 불쌍하면 네 동생이 아이를 두고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못 가게 붙잡았어야지. 친엄마 없이 크는 게 더 불쌍하단 거 몰라? 그리고 너는 이혼당한 네 동생만 불쌍하지 네 조카까지 키우게 되는 나는 불쌍하지 않다는 거냐? 그만해. 당신이 아무리 싫다고 해봤자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 우리 조카 이미 내가 내 호적에 올렸으니까. 이미 법적으로 당신이랑 내가 아이 아빠고 엄마라고. 너 어차피 아이도 못 가지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자식 생긴 거 감사하게 여기만 살라고. 그리고 만약 우리 조카 제대로 못 돌보고 괴롭히기만 해봐. 그랬다가는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이를 우리 호적에 올렸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쳤다고 지 인생 살겠다고 도망간 아가씨 아이를 키울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우리 호적까지 올린 애를 당신이 어떻게 할 건데? 동훈아, 앞으로 네 큰엄마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돼. 엄마라고 한번 해봐. 엄마! 남편 놈은 저랑 상의도 없이 신우 아이를 저희 호적에 올리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뭐가 좋은지 잠을 자는 조카의 손을 잡고 저를 보고 엄마라 부르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뚜껑이 열리고 말았고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남편 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말았죠.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이 머리 놓지 못하겠어? 못 놓겠다 이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내 상의도 없이 이렇게 큰일을 벌일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이럴 때는 네 동생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지 자식 낳아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네 동생을 혼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너나 어머니나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정 네 조카 네 자식으로 키우고 싶은 거면 네가 알아서 혼자 키워. 그리고 여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내 집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 집 가서 네 조카를 키우든지 말든지 네 조카 어머니한테 데려다 놓고 오기 전까지는 내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뭐라고? 지금 이 불쌍한 이 어린아이와 나를 내쫓겠다고? 아니, 정신 나간 친엄마가 집 팔자 펴보겠다고 버리고 간 불쌍한 아이니까 아이 외할머니라도 잘 키우게 하려고 보낸다는 거지. 생판 남인 나보다 어머니가 당신 외손자 얼마나 잘 키우겠어? 안 그래? 그렇게 남편 놈은 아기들을 메고 온 그대로 아이의 짐들과 함께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신우 아이가 시댁에 도착한 것인지 시어머니가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버럭 소리부터 질렀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외손자 키우겠다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런데 감히 우리 손주를 그대로 내쫓아서 나한테 보내? 우리 최 씨 가문의 대도 못 잇는 것이 뭐가 잘났다고 이 짓거리냐고? 너 정말 나한테 매운맛 좀 보고 싶은 거냐? 어머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세요? 왜 어머니 손자를 저한테 억지로 떠넘기려고 하냐고요?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매운맛 보고 싶으신 거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도 앞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저는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기로 한 거 아쉬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정신 못 차리는 남편 놈이랑 빨리 갈라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일단은 남편과 이혼하려는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집에 영영 안 들어올 것 같던 남편 놈이 조용히 들어와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평소처럼 지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로 남편을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놈과 제대로 이혼하려면 이혼 사유가 될 증거가 필요했고 그러려면 엿벗어 지내게 하며 증거들을 모으는 게 더 나았으니까요. 게다가 전 갑자기 조용해져서 조카를 키우겠다고 우기자는 남편 놈의 행동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분명히 아무 일 없는 척 굴다가 분명히 저에게 또다시 조카를 떠넘길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거실에 시모랑 몰래 통화 중인 남편 놈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열린 문틈으로 몰래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집사람이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내가 잘 구슬려서 키우게 만들 거니까. 어차피 내가 조카 우리 호적에 올렸다고 거짓말도 했겠다. 나한테 속아서 집사람 지금 자기가 진짜로 우리 조카 법적으로 엄마인 줄 알고 있을 텐데 집사람 마음 약해서 계속 모르는 척하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조카 못 키우겠으면 나랑 이혼하자고 하면 돼. 집사람 나 많이 좋아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내가 그 말하면 겁먹고 바로 조카 키우겠다고 할걸? 뭐? 진짜로 나랑 집사람이 조카 키우게 되면 나 힘들까 봐 걱정된다고? 엄마, 내가 힘들긴 왜 힘들어? 어차피 아이 집사람이 알아서 키울 텐데. 난 집사람이 육아하는 거 절대로 안 도와줄 거라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미쳤다고 그 짓을 해? 우리는 그냥 집사람 조카 키우는 거 옆에서 구경이나 하면 된다고. 그것보다 엄마, 동생 미국으로 유학 간 거 매제한테는 안 들키게 조심해. 지금 동생이 아이 키우겠다고 우겨서 조카 잘 키우는지 알고 매제가 매달 양육비 보내고 있는데 동생이 조카 양육비로 유학 가서 쓰고 있는 거 알면 매제 분명히 눈 뒤집혀서 그동안 조카 양육비를 준 돈까진 전부 토해내라고 할지 모른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제가 시누이 아이를 키우게 만들려고 거짓말로 시어머니와 짜고 저에게 조카를 저희 호적에 올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전 그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 이미 남편이 조카를 호적에 올렸다고 했을 때 진작 확인해서 남편이 조카를 저희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부부가 입양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동의도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절대 남편 혼자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다른 부분이었어요. 신우는 아이를 키우기 싫다고 미국으로 도망까지 갔으면서 전 시매부에게 아이 양육비를 매달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신우는 엄마면서 그 돈을 정말로 제 자식인 조카에게 쓰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보내는 본인 생활비로 쓰고 있었죠. 사실 시매부는 의사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조카를 키워주는 조건으로 신우가 돈을 엄청 뜯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나 신우며 남편까지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세 사람 다 이젠 제 눈에 다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것도 불쌍한데 어린 조카를 빌미로 시매부에게 돈까지 뜯어내놓고 그 돈을 신우 유학자금으로 몰래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조카를 키우기 싫어 저에게 떠넘기려고까지 했고요. 정말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결심을 합니다. 저의 복수는 물론 불쌍한 어린 조카의 복수까지 같이 해주기로요. 저런 인간들은 제대로 혼쭐이 나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결국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 주말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 놈이 조카를 저희 집에 데려다 놓고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놀라 울고 있던 조카를 안아달래며 허둥지둥 어설픈 손놀림으로 급하게 이유식을 먹이며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쪽지는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외손자는 네가 돌보는 거다? 네 조카 이제 우리 아들 호적에도 올랐고 네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네 자식이 되었으니 네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리고 아들이랑 나랑은 주말 동안 제주도로 여행 다녀올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아이도 못 낳는 너 내가 며느리로 받아주고 있을 때 처신 잘하는 게 좋을 거다. 계속 우리 아들이랑 살고 싶으면. 그래서 저는 다급하게 남편 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인지 바로 받더라고요.
하지만 들려오는 음성은 남편 놈이 아니었죠. 남편 놈 대신 시어머니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너 내가 적어둔 쪽지 잘 봤지? 그러면 이제 네 처지를 잘 알았을 테고 우리 손자나 잘 돌보고 있어라. 그래도 특별히 너 생각해서 올 때 괜찮은 선물 하나는 사서 갈 테니까. 선물 같은 거 필요 없고 좋은 말 할 때 당장 어머니 손주 다시 데리고 가시죠. 안 그랬다가는 저야말로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니까짓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우리 아들이라도 되니까 너 같은 아이도 못 가지는 거 데리고 사는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쫓아냈어. 너처럼 아이도 못 가지는 하자품을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 배은망덕한 것. 너처럼 아이도 못 가지는 걸 누가 데리고나 살아줄 것 같아? 어머, 그거 참 잘 됐네요. 어머니 아들처럼 그지 같은 놈을 남편의 어머니처럼 무식하고 개차 반인 아줌마를 시어머니로 두고 사느니 혼자 마음 편히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람이 애 못 가지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하자품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일부러 아이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저질스러운 수준 티내지 말고 말 조심하세요. 지금 너 나보고 저질스럽다고 했냐?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정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너 우리 외손자 키우기 싫으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너같이 할 줄도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들은 돈 벌어다 주는 남편한테 이혼 좀 당해서 쫄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머, 듣던 중 참 반가운 소리네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갈라서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아들이랑 외손자 데리고 알콩달콩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당장 와서 어머니 손주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바로 확 보육원에 보내버릴 생각이니까.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바로 우리 아들이랑 달려갈 테니까. 너 만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행 가방을 들고 씩씩거리며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죠. 우리 손주를 보육원에 보낸다니. 누구 마음대로 우리 귀한 외손자를 보육원에 보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가씨는 자기 자식인 조카 키우기 싫다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어머니랑 남편이 조카 돌보기 싫다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한테 떠넘기고 하는데 그러니 당연히 제가 조카를 보육원에 보낸다고 할 수밖에요? 내가 편지에도 이야기했지? 어차피 이제 내 손자 우리 아들 호적에도 올랐고 네 자식이 되었으니까 키워야 한다고. 엄마 말이 맞아. 이젠 어차피 내 호적에도 올랐고 당신이 아무리 싫다고 거부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운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호적에 오르긴 뭘 올라. 아무리 두 사람 다 멍청해도 그렇지. 내가 당신들 하는 그런 무식한 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당신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냐고. 조카 남편 호적에 안 올린 거 이미 전부 알고 있었다고. 당신들 전부 나한테 아이 맡기려고 거짓말했던 거잖아.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다. 호적에 올렸다. 네가 모른다고 그런 헛소리를 찌꺼려? 모르긴요. 이미 제가 동사무소 가서 조카 정말 나랑 남편 호적에 올랐는지 확인해봤고 알아보니 아이 입양해서 호적에 올리려면 배우자랑 친부모 동의도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한데 신우가 아이 맡기고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제 동의도 없이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저보고 조카 키우기 싫으면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전화로도 이야기했지만 저 진짜로 남편이랑 정말 이혼할게요. 여보, 우리 그만 여기서 끝내자. 너라는 인간도 시어머니도 지긋지긋하니까. 내가 당신이랑 당신 엄마 그리고 당신 동생까지 조카 억지로 떠넘기면서 키우게 하려고 괴롭힌 것까지 제대로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단단히 마음먹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아직 당신 사랑해.
이혼하기 싫다고. 그래, 그거 아주 잘 됐네. 아들, 그냥 저거랑 이혼해 버려라. 애도 못 낳는 거랑 그만 끝내고 너 새장가 가면서 우리 손주도 키워주고 아이 잘 낳는 며느리로 데리고 오자꾸나. 어디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앞으로 두고 보자. 애도 못 낳는 거 아마 데려갈 남자도 없어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거다. 나야말로 정말 웃음이 나네. 평생 혼자 살게 될 사람이 누구인데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니 말대로라면 저랑 이혼하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어머니 아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하자품인 네가 아닌 멀쩡한 우리 아들이 혼자 살아? 내가 그동안 어머니랑 남편이랑 상처받을까 봐 이야기 안 했는데 불임은 제가 아니고 바로 남편이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자식 못 낳는 어머니가 말하는 하자품이라고요. 그리고 요즘 누가 미쳤다고 조카 자식 키우는 남자랑 결혼을 해요? 당신, 내가 우리 아이 안 생기는 거 걱정돼서 같이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 그때마다 당신은 자기한테 전혀 문제 없을 거라며 매번 내 탓하면서 나 원망했고. 그래서 내가 몇 달 전에 겨우겨우 설득해서 같이 병원 갔었는데 그것도 기다리기 싫다고 당신 먼저 검사만 받고 가버렸던 거 기억나? 그때 검사 결과 선생님이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한데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좀 더 자세히 검사는 해봐야겠지만 아마 평생 아이 가지기는 힘들 거래.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가 없었던 게 당신 탓이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들이 고자라는 소리냐? 네. 그러니까 저는 깔끔하게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해 줄 테니 어차피 남편 아이도 못 가지는 거 어머니 외손자 정말로 남편 오죽에 올려서 최씨 가문 핏줄 있게 만들면 되겠네요. 아가씨랑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아이 아빠가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아유, 내 아들이 내 새끼가 고자라니 이럴 수가 없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정말로 망했네. 그래서 저는 바로 조카를 남편에게 건네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그제야 저에게 잘못했다며 매달리며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만 하지 말아주라. 내가 앞으로는 우리 조카 키우라는 소리도 안 하고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그래, 시연아. 애도 못 낳는 고자의 조카까지 딸린 우리 아들이랑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니? 내가 전부 잘못했다. 우리 외손주 내가 키우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 버리지 말아다오. 어머니, 여보, 그런 말 할 거면 진작 저한테 잘했어야죠. 저는 솔직히 아이 못 가지는 거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희 두 부부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그걸로 저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 불임인 줄 알고 그거 빌미로 조카 저한테 떠넘기려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죠? 당연히 아가씨가 책임져야 할 아가씨 자식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남편이 벌인 일 두 사람이 알아서 정리하고 책임지세요. 그리고 아가씨처럼 자기 자식 책임 안 지고 무책임하게 굴려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가씨가 부모로서 책임질 수 있게 어머니가 따끔하게 혼내주고 타이르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괜히 이혼한 동생 불쌍하다느니 가엾다느니 부추겨서 나까지 집사람이랑 이혼하게 만들고 내 인생 망한 거 전부 엄마 때문이라고. 저는 그 후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 놈과 시어머니 시누이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재산 분할하며 나누게 된 돈도 저에게 다시 뱉어내야 했죠.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의 신우까지 저에게 줄 위자료로 재산 분할하며 나눈 돈을 써야 했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살고 있던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 남편은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우는 결국 조카를 시 매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될 사이지만 불쌍한 어린 시조카를 그냥 둘 수가 없어 제가 신우가 시매부에게 받은 아이 양육비를 조카에게 쓰지 않고 신우가 혼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본인 유학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려주었거든요. 그리고 신우며 시어머니의 남편이며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저한테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렸고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이럴 바에는 아이 아빠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시매부는 자기 자식인 시조카를 아빠로서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이혼하게 된 계기도 집에서 아이도 제대로 안 돌보고 시매부가 의사라는 것만 믿고 신우가 엄청 사치를 부려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시매부가 조카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데 신우의 행동이 아이를 시매부가 데리고 올 정도는 아니라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선 신우는 시매부가 보내주는 양육비도 아이한테 안 쓰고 본인에게 쓰며 자기 아이까지 안 돌보고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고요. 안 그래도 시매부도 아기 양육비를 보내며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도 깜깜무소식에 자꾸 자기 연락을 피하는 신우를 보며 이상해서 조만간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매부는 그 사실을 알려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 싸움 끝에 신우는 아이를 시매부에게 뺏기고 말았던 거죠. 아이 양육비를 본인 유학비로 쓰는 데다 본인이 돌보겠다고 아이를 데려갔으면서 돌보기는커녕 시어머니와 남편만 믿고 저한테 맡기려고 도망치듯 떠난 것까지 들통났으니 법원도 신우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우는 유학 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아이까지 뺏기며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 때문인지 들어가는 회사마다 직원들과 부딪혀 3개월 못 넘기고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편 놈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이었죠. 몰랐는데 저와 결혼 후 남편이 회사를 한번 옮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옮긴 회사가 알고 보니 시매부의 아버지가 지인을 통해 소개해줘 들어가게 되었던 회사였더라고요. 시매부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영업직인 남편을 지인 회사에 소개해줘 취업을 시켜줬던 거죠. 그런데 신우가 자기 손자의 양육비까지 중간에 가로채며 방치하듯 저한테 아이를 맡기려 한 사실을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리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그런 신우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도와주며 저한테 조카를 떠넘기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아는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후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불임인 사실에 대한 충격도 충격이지만 저에게 이혼당한 충격이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라면 시댁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다는 건데 남편의 신우까지 그러니 그 돈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신우며 이기적으로 자기 식구들만 챙기기에 바쁘더니 결국에는 소중한 것들을 잃고 그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앞으로라도 자신들이 벌인 일에 반성하며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매부에게 들으니 조카는 현재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시매부 어머니가 사랑으로 조카를 돌봐주고 있고 시매부도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 조카의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가 잘 지낸다는 소식에 제 마음도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나름 싱글 생활에 적응하며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처럼 다시 직장도 취업해 잘 다니고 있고요. 제가 사실 결혼 전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 후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소리에 예전에 일했던 원장님에게 같이 일하자고 다시 연락을 해주셨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강사 일을 하려니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공부도 다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강사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을 부모님도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며 뼈아픈 상처를 겪긴 했지만 저에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기에 열심히 힘내보려 해요.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닌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려 하고요. 나 혼자가 아닌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